아유, 안쪽으로 하십시오.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가까이 붙이시고. 지금 방송 중인가요? 예, 아, 예. 저희는 항시 실방입니다. 저희는 최영 우리 네. 대표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편하시네요. 네, 네. 우리 최영 대표만 네.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 네. 오늘 지금 단식이 12일째죠. 네. 12일째가 13일째인데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시죠. 네, 다른 이제 유튜버들은 서울에 가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 네. 저는 지역이 광주다 보니까 광주 전남의 분들이 얼마나 함께 동조해서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느냐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다 보니까 광주의 정진웅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라고 듣고 또 특히나 우리 최영 우리 대표님과 저와는 시장 경선 때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찾아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식이 쉽지 않으실 건데 결정하시게 된 우리 계기와 동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저는 단식을 혁신이나 그때 당시 이제 혁신안이 나왔을 때 이제 분위기를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계에서는 혁신안을 공격을 하고, 아무래도 메시지가 괜찮다 보니까 저는 그 메시지가 저는 혁신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야, 상식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의원제라는 메시지를 공격하다가 이제 논리상 안 되는 거죠. 어제 보통 선거에서 1대1의 등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등가성이 뭐 60몇 대, 많은 곳은 100몇 대 1까지 갈라지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이면에는 내년 공천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혁신안은 상식의 혁신안이다. 이 상식을 빨리 통과시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봐라. 대우투쟁을 해야지 이 상식 같은 메시지 혁신안 가지고 싸울 일이냐. 그래서 저는 대우투쟁을 상식안을 빨리 받아들이고 대우투쟁을 하자 하고 이제 약 7일간 단식을 했었고, 그때도 7일 정도. 네, 그때 단식을 했었고, 사실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좀 저 애가 아픈 거예요. 저 와이프가 병원에 회사를 다니는데 애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중단을 하시게 돼요. 중단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몸이 좀 많이 망가져서 한 일주일 정도 몸을 좀 추스리고 이제 아무리 싸움을 제가 중간에 멈췄다고 하더라도 또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애기가 나섰다. 그래서 저는 천막을 그러면은 후쿠시마 오염이 이제 24일 날 분류가 됐잖아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물론 이제 온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분들은 이제 수산업자가 되실 것이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서부 농수산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천막을 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조금 디테일이 있어요.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온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방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국제재판소에 해야 되죠. 그리고 일본 총리 기시다를 환경전범으로 재판소에 제소해라. 물론 저는 이걸 방조한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제 수산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의 방침은 돈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저는 이거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5년 있다가 우리 바다 오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지금 돈 빌려줘봤자 후에는 더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돈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일 뿐 아니라요. 그 돈을 일단 빌려서 갖다 쓴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서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죠. 가면 갈수록 수산업계는 죽을 거니까. 저는 사기를 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이곳에 천막을 치고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보시다시피 차가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 이제 단식하고도 이제 맞물려서
대표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처음에는 지금 이 정부가 저희 마음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나 국가란, 대통령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1의 덕목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복리죠. 네, 복리정쟁 네, 양강. 네. 근데 국민이 불안해요. 그리고 이 건강상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럼 일단 우리 편에 서서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일본이 우리말 무시하고 방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우리 편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편의 대통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 소리가 과학적이네 뭐네 하잖아요. 그 검증도 안 된 과학적인 것 때문에 왜, 그걸 우리나라가 또 홍보를 하고 왜 일본의 논리를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돈을 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반면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본 이 캠프 데이비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미의 군사 동맹이 이제 강화가 됐잖아요. 전에는 한미의 군사 동맹이었지만 동맹이란 단어는 안 쓰지 않지만 일본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를 해요. 이유는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를 통해서 국민의 편이 아닌 일본의 편을 들어.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없고 이건 조선총도 없고. 맞습니다. 조선정독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이 한국에 쳐들어오면 과연 우리 국부는 막을 것인가? 미국이 한국에 쳐들어오면 우리 국부는 막을 것인가? 우리 국부는 주적이 아니라 적은 단 하나 국밖에 없는 건가? 전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걸 묻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대표님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각 총상태와 이제 이런 걸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바라보시면은 이건 더 이상 우리나라 정부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단식을 좀 그만 두셔야 되는데 좀 답답하죠. 마음이 네. 아프고 출구 전략도 없고. 저는 이제 생각이 출구 전략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너무 많이 지금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상하셨고, 지금 사실은 지금 정신력으로 전라도 말로 악으로 깡으로 지금 버티고 계신 건데, 사실 우리 민주당에 169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169석의 의원들이 저희들이 단식을 하겠다 나서면 이재명 대표님은 일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중에 과연 단식을 하고자 달려드는 또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첫째, 이렇게 우리 최영 대표님처럼 이런 분들이 진짜 나선다는 게 사실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는 의원들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도 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왔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찾아왔고, 저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권이 유린당하고 국민의 건강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조선총독부니까 이를 막지 못한 야당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해라. 총사퇴. 아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요. 이 사태를 막지 못했으니 대국민 석고대죄하고 전부 배지 내려놔라. 그리고 다 자격투쟁으로 나서라.
그래야지만 민주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 당신들 뺐지. 지금 연연하지 말아라. 몇 달 더 하는 거 중요하지 않지 않냐. 던져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명의 단식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이 배지를 던졌을 때 저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본류 아닙니까? 저희 같은 원외인사야 할 수 있는 것이 단식, 천막치고 이런 거지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희생할 게 많잖아요. 내놔야죠. 그래서 국민을 감동시키고 신뢰를 되찾아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저는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당원들이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싸우지 않는 정당이거든요. 네. 당원들은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투쟁을 원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거고 우리 당원들 민심 중에 첫째 가장 큰 게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원들 자체가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인 배지를 버리고라도 해야 되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군다나 경남에 계신 양문석 박사도 그런 말씀을 존경하시고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제기된 검사 5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안건도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거부했다는 지금 말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아시고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팩트는 사실 모르겠어요. 중요한 팩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성을 이룬 민주당, 배부른 민주당, 거대 야당의 민주당 또 다시 뒤돌아 보면 혁신안 하나 가지고도 상식의 혁신안 하나 가지고도 못하고 계속 77.7%를 얻어서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당대표를 흔들고 이런 또 일련의 사건을 보게 되면 과연 민주당의 의원들의 모습이 방금 말씀하신 검사들의 탄핵소추 제가 좀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네. 윤석열 특활비 문제 있잖아요. 검사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조금 막말해도 된가요? 네, 괜찮습니다. 검사들 특활비 갖다가 지들 그냥 용돈 썼잖아요. 나눠갖고. 맞습니다. 그거 누구 돈이에요? 국민 돈이죠. 횡령 아닙니까? 근데요, 민주당의 검사 출신 몇 명입니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그럼 다 횡령하는 사람들 그거 다 눈 감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안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이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 혹시 뒤로 뭔가 구린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못 나선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합니다. 두 가지가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거 얘기를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정치 언저리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이제 현직 국회의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남편이 발언을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을 준비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이제 검사 이야기. 그러면요, 윤석열 잡는 거는 쉬워요. 민주당 검사 출신이요. 검사 그렇죠. 출신이 나서서 우리 이거 횡령했습니다.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근데 할까요? 안 하죠. 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죽어도. 국민들이 이 고생 안 해도 돼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검사 출신 사람들이 나 떡값 받고 이거 횡령 맞습니다 하면 윤석열은 현행범이잖아요. 그러죠. 가장 돈을 갖다가 많이 쓴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파헤치려고들 하지 않죠. 안 하죠. 네, 안 이것이 하죠. 민주당인 거죠. 이것이 민주당입니다. 아, 또 다른 거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더불어민주당에 검사 출신들이 많다. 또 법관 출신들도 많아요. 네, 법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관은 그 검찰청 내부의 특활비를 모르니까 검사들 알잖아요. 자기들 떡값 받았잖아요. 떡값 주기도 했고 고의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럼 나 딱 선언해줘. 저
떡값 얼마 썼습니다. 얼마 받았고, 근데 그때 그 돈인지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썼던 횡령인 것 같습니다. 저 자수하겠습니다. 하면요, 윤석열도 가야 돼요. 제일 많이 썼으니까. 막 몇백억 썼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너 그거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러면 이 정부도 끝내고 국민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기득권이라는 게 그렇게 내려오기가 옛날 어르신들 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맛을 들이면 예. 뗄 수 없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정도 하셨고 저 정도 나이 드셨으면 이제 후진양성 하실 때도 됐는데 왜 그러실까? 해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권력의 맛, 남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맛, 이 맛이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아직 젊으시죠? 그럼요. 많이 젊으시죠? 네, 그럼요. 과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저럴까? 계속 성찰을 해요. 계속. 그래야 됩니다. 네. 계속 나도 저럴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돼요. 저는 한 지역에서 특히 호남에서는 재선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초선, 재선, 3선 이상은 안 하겠다. 이것을 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공약으로 그리고 광주 호남은 정치 여건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선 정도에서 그 성과를 가지고 수도권, 그래서 험지에서 딱 받아야죠. 그래서 나 저쪽에서 예산도 적고 호남, 전라도 광주에서 예산도 적고 하지만 이만큼 성과 냈다, 이만큼 공동체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성과 가지고 수도권 가서 딱 받아야죠. 그러죠. 맞습니다. 정말 우리 최영 대표께서 제 방송인데 광주 전남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은 편집에 올리고 나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방송보다는. 네. 광주 전남 우리 분들한테 정말 가슴에 있는 말씀 한마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광주 특기. 저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소름이 좀 돋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광주 사람이다 보니까 광주 정신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광주 정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정신이 붙은 도시는 없어요. 광주 정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후 그 이후에 우리가 과연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부를 좀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광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광주는 어떠하냐? 광주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광주 정신을 가지고. 그랬을 때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이제 5.18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노땅이라고들 많이 그래요. 네, 노땅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도 5.18 국립묘역을 제가 못 갔습니다. 못 갔다 트라우마 때문에 못 갔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가게 됐는데 광주 정신들이 많이 해이해지기는 했어요. 사실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아까 최영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광주 정신, 그때의 군부 독재와 싸워왔던 그런 정신들이 빨리 일어나 다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최영 대표께서는 분명히 그런 인물이 되어 주실 수 있겠죠? 제가 만약 그런 인물이 되지 않는다면은 계란을 던져주십시오. 저는 계란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를 조금 씌우겠습니다. 저 광주 사람입니다. 네. 그러고요.
아무튼 우리 최영 대표님 열심히 선전 문조하시고 그리고 광주에서 정말 이재명을 위하고 이재명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400번 정말 그 외에 부수인까지 하면 한 4,0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먼지 한 털 안 나온 사람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은 표창장 하나로 저렇게 부인이 4년간 감옥에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한국에 정말 깨끗하신 분이에요. 철두철미시 깨끗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힘써주시는 모습 제가 다 감사하고요. 제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최영 대표께 많이 감사의 마음 전하고 계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예. 꼭 이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최영 대표와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는 광주 매곡동이고요. 다음 장소로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